예,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뭐 인생을 살면서 가장 이제 많이 듣는 말이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오지랖이 넓다. 왜 남의 걱정을 네가 하냐. 이런 얘기를 어려서부터 뭐 수도 없이 들었고, 꼬맹이였을 때는 이제 뭐 TV에서 뭐 만화를 한다 그러면 동네방네 뛰어다니면서 막 몇 시에 만화 한다고 막 꼭 보라고 막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면서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뭐 턴오필 TV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뭐 금신 걱정할 것들이 이제 뭐 많아 보일 텐데 그게 다 뭐 이유가 있었죠. 더욱이 이제 무언가를 좀 이 사람은 아는데 다른 사람이 모를 때 좀 안달이 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뭐 세월호 11달 전에라는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영상도 올렸었고, 또 그리고 그 이전에는 이제 가습기 살균제를 썼을 때 잘못하면 생명도 잃을 수 있다 이런 영상도 올렸었고, 그래도 그런 내용들보다는 또 최근이겠죠. 구충제를 이제 함부로 또 이용을 했다가는 뭐 암을 고치네 뭐 하네 갖고 난리가 났을 때도 저는 안 된다. 범혈구 감소증을 알아봐라. 막 이런 얘기를 쭉 했던 기억들이 나고. 또 심지어는 이제 담배 태우는 분한테 어, 연초가 안 좋으니까 이제 뭐 전자담배를 핀다는 분한테 팝콘 렁이라 그래서 팝콘이 이렇게 팍팍 이렇게 하여튼 어, 뭐 꽈리라든가 이런 데가 팝콘처럼 터지니까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뭐 끝이 없습니다. 오늘 갖고 온 얘기는 저의 이 뇌피셜이고 어, 그런 뇌피셜로 인해서 지금 제가 뭐 순지트 종류의 특히 이 순지트 전기장판을 많이 밀고 있는데 남들이 봤을 때 참 볼품이 없어요. 왜냐면은 사실은 이제 그 순지트 매트 안에 들어가는 그 가격만 해도 순지트가 좀 가격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영세업자라 그럴까요? 이렇게 이 순지트 매트를 만드시는 분이 연세가 8순이 넘으신 할아버지신데 거기다 더해서 또 위암까지 걸리셨는데 과거 그래서 위를 절제해서 위가 없으세요.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본인이 주장하기로도 뭐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른다. 해서 저는 이제 더 조바심이 나는 거죠. 이거를 좀 한 명이라도 더 썼으면 좋겠다 해갖고 말도 안 되는 이제 가격에 이렇게 해갖고 뭐 남는 게 있어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택배비만 일단 나오면 모든 게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그 하나를 시켰는데 뭐 잘못해서 2개 보내고 3개 보내고 해갖고 이제 양심 바른 분들은 이렇게 돌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람이 왜 그럴까 하면서 전혀 이제 생뚱맞게 이런 이걸 일단은 얘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의 시기는 2018년 12월 18일 강릉 펜션에서 있었던 좀 불미스러운 일이었는데 2019년 10월 31일 날 중국 우한에서 5G 테스트가 있었고요. 이 검색에도 나옵니다. 많이 없어졌는데 기사가 이 테스트를 한 후 사람들이 이제 쓰러지는 장면이랄까 이런 것들이 유튜브에 돌아다니게 됐죠. 그래서 저는 이 5G라는 것이 우리가 또 모르고 있는 사실은 이 5G 위험성에 대해서는 제가 유튜브를 벌써 10년이 됐는데 10년 전부터 말해왔던 내용이고 심지어는 이제 책으로도 냈는데 문자 체면에 이제 옴니버스 형식으로 쓴 글이죠. 그래서 사라진 우체부 판초라는 곳에서도
이 5G에 대한 극단적인 위험성을 좀 강조를 해서 올린 이것이 이제 우리 주변에 우후죽순으로 쓰고 있는데, 이것의 이제 출력이 어떻게냐에 따라서 뭐 28GHz냐, 뭐 30GHz냐, 50GHz냐, 뭐 60GHz냐에 따라서 사람이 엄청난 데미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저 나름대로 유추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것은 어떤가. 자, 어쨌든 자, 학생 10명 거품 물고 쓰러졌다라는 이제 비극으로 끝난 우정여행 이제 타이틀만 봐서는 이게 어떤 그 기승전결이 딱딱 맞아 떨어지는. 근데 저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이제 거품을 물고 이제 쓰러졌다 이런 얘기는 잘 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뭐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보셨다면 좀 알려주시고요. 그래서 뉴스를 통해 우리를 웃고 울렸던 어제의 오늘 다시 만나봅니다. 지금 다 안 일어났고 거품 물고 안 나와서 문 두드려 봤더니 쓰러져 있어요. 10명이. 그러니까 10명이라는 젊은 아이들이 자신들이 그 어떤 목적이 그 자땡이 아니었다면은 과연 이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죠. 자, 2018년 12월 18일 오후 1시 12분쯤 119에 다급한 신고 전화가 접수됐고, 신고자는 강원 강릉시 한 펜션 주인.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제가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수비학을 얘기하면 좀 이상하게 들리는 거는 사실입니다만은 그래도 이게 좀 필요한 내용이지 않은가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면은 뭐 수비학은 나열해서 더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8일 전에라고 보면 되는 거죠. 7이죠. 17일이죠. 그러면 7, 8, 9, 10, 11. 그래서 10일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X의 두 개는 무언가를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들한테 상기시키기에 충분하겠죠. 여기 이제 G가 나오겠고, 여기 1이 옆으로 웃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돼야 되겠네요. 이렇게. 아이고, 제가 그림을 좀 못 그려서 이렇게 되겠죠. 하여튼 제 전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9도 1-1-9는 이제 10일이 되겠고, 다급한 신고 전화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강원 강릉시 한 펜션 주인이었다. 투숙객인 학생들의 오후가 돼도 기척이 없자 문을 열고 들어갔다. 인사불성으로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해 신고한 것이다. 수능을 마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학생들을 덮친 침묵의 살인자로도 불리는 일산화탄소였다. 수능 끝나 놀러 간 고등생도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했다라고 하면서 여기 있네요. 같은 해 12월 17일 수능을 마친 고3 학생 10명은 1박 2일로 서울에서 강릉까지 우정여행을 떠났고요. 이제 모두 같은 반 친구였고, 학생들은 펜션 마당에 고기를 구워 먹고 새벽까지 즐겁게 놀았다. 그러니까 펜션 주인에 따르면 이제 새벽 3시까지 아이들이 재밌게 놀고 이렇게 떠드는 것을 뭐 들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제 보는 거겠죠. 다음날 아침 새벽까지 소란스럽던 학생들은 조용했다. 펜션 주인은 새벽까지 놀아 늦잠을 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학생들은 점심이 지나도 아무 기척이 없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 펜션 주인은 학생들이 머물던 방을 찾아갔고 10명이 모조리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침묵의 살인마 일산화탄소. 학생 3명 사망 7명 입원 치료라는 글씨가 있는데, 항상 이렇게 숫자 앞에 있는 거는 이제 뒤에 있는 숫자가 몇 개인지 알려주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나열할 수 있어요. 777이라고 NW 뉴올드 오더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N이라는 것도 참, 원래 이 N에서 요거하고 이 V하고 붙게 되면은 이제 N이 되겠죠. 이거는 이제 숫자로는 4겠죠. 제가 어저께 그 M하고 W가 만나게 되면 X가 4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4가 되고,
이제 n이라는 것은 14번째에 있는 숫자인데 그 이집트에서 뭐 신화가 나오죠. 14조각으로 잘린. 그래서 약간 뭐 인신제라든가 이런 데 많이 쓰이는 아닌가 뭐 이런 얘기했고, 이건 23번째 있고요. 이 결국엔 5가 나와야 되는데 태양으로 이제 뭐 영면시키는 뭐 애들이 있다 뭐 이렇게 했는데,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학생들을 덮친 것은 일산화탄소였다.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3명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나머지 7명은 의식불명 상태로 이송됐다. 당시 소방당국이 현장에서 일산화탄소 농도가, 저는 사실 이 기사를 예전부터 봤는데 농도가 155 ppm으로 측정. 이는 이제 정상 수치 20 ppm이 8배인데 이게 사실 155는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메스꺼움을 느낄 정도인데, 이런 부분이 아까운 게 뭐냐면은 메틸렌 블루라고 있어요. 이런 일산화탄소 중독이라든가 어떤 가스 누출 사고에 사용이 되면은 바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건데, 이런 사전적 지식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또 이제 제가 오지랖이 높다고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태원 할로윈 때 제가 참 그때도 뭐 가깝다고 생각되는 지인들하고 우리 가족에게는 죽어도 가지 마라, 사건이 분명히 어떤 뭐 false flag가 느껴진다 했는데, 이제 말을 듣나요 사람들이. 팬데믹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갔는데, 그리고 바로 옆에서 쓰러져 갖고 이제 뭐 입에 거품 물고 이게 돌아가시는 분들의 그 영상을 담아왔더라고요. 제가 난리를 쳤죠. 왜 갔냐. 제가 유튜브에도 올렸는데 그게 잘려 갖고 많은 분들이 못 봤을 텐데, 그런 사건을 볼 때마다 저는 그 몇몇 화학 제품들이 떠올라요. 제가 세미나 때도 비치에 돌아 뭔가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한 그런 약품들인데, 이게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고, 하여튼 이제 메틸렌 블루가 있었어도 상당히 괜찮지 않았나. 우리한테 이제 NO라 그러죠. 니트릭 옥사이드라 그러는데, 산화 이제 뭐 질소인데, 니트릭이 이제 뭐 질소겠죠. 옥사이드에서 이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이 위험한 것들이고, 뭐 그렇게 저는 보는데, 참 안타깝게도 물론 이제 일산화탄소는 혈액이 산소를 운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에 과다 호흡이면 산소 부족으로 죽게 된다. 특히 무색무취 무미로 노출돼도 쉽게 알아차리기 어렵다. 침묵을 사는 자로 불리는 이유다. 통상 혈중 일산화탄소 농도가 40%를 넘으면 이제 치사량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종의 증거자료라고 할까요, 뭐 이런 것들을 가져오셨는데, 저는 좀 뭐 나름대로 좀 충격이었는데, 숨진 3명 학생의 혈중 일산화탄소 농도는 48, 55, 63%로 각각 나타났다. 생존한 학생들은 25에서 45% 정도였다. 정상 범위는 0에서 5% 정도며 하루 담배 한 갑을 피우는 사람 평균은 6% 정도의 수치를 보인다. 저는 이제 하루에 담배를 한 갑이 아니라 뭐 한 보루를 피는 사람도 봤어요. 그렇다면 이런 평균치에 대한 또 한번 또 이렇게 생각해 볼 부분이 있지는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일산화탄소 중독 겹친 인재, 저는 여기를 좀 수도 없이 봤는데 보면은 이게 좀 오래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게, 이게 이 안쪽에 들어가 있으면 계속해서 일산화탄소라든가 이제 각종 가스에 이제 이것이 뭐 불안전 연소든 이루어지면서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색깔이 변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이렇게 어떤 충격에 의해서 고의로 이렇게 뽑아 갖고 놓지 않았다면 순간적으로 펑 하고 올랐다 그러면 이렇게 스크래치가 이게 쭉쭉쭉 났어야 되는 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과거에 많이 했습니다. 지금 오랜만에 다시 기사를 봐갖고 예전에 좀 생각했던 부분을 많이 저도 잊고 있는데,
경찰과 소방당국 조사 결과 일산화탄소 노출은 보일러 배관이나 어긋나면서 발생했다라고 이제 뭐 단정을 지어버리니까 제가 뭐 할 말은 없습니다. 당시 시공자는 보일러가 이미 설치된 상태에서 배기관을 연결하려고 배관 일부를 잘라냈다. 그런데 이후 내열 실리콘 틈을 감싸고 철사로 고정하는 등 마감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게 참 아예 그런 처리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그런 조사 과정에서 그런 처분을 받는 것이 또 맞지는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 상태로 보일러가 가동됐고 진동이 발생하며 배관이 조금씩 밀려나다 완전히 어긋나게 됐다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안에 그 위에 있는 연통이 아래 연통으로 들어가 있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게 너무나도 좀 이해가 안 가겠죠. 팡 하고 튀어갖고 옆으로 빠진다는 게. 그래서 진동 때문에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사고는 겹치고 겹친 인재로 드러났다. 보일러 시공을 무자격자가 한 것이다. 설치업체도 대표도 시공을 보조한 이도 모두 자격증이 없었다. 건축주 역시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자격이 없는 것을 알면서 일을 맡겼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보일러에 대한 완공검사를 대충 했고 그대로 적합반정을 내렸다. 펜션 관리는 또 제대로 이걸 안 했다. 그래서 이제 수사기관은 부실 시공의 점검, 관리 소홀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참사로 이제 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참사 책임자 9분들이 모두 그 유죄를 받았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이거는 제가 몇 년도입니까? 이게 제가 2018년도에 캡처한 사진인가 그런데, 이게 보시면은 그 강릉대학생 이제 이렇게 내용이 나오면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런 것들인데, 아까 그 155인데 여기 200이라는 것은 물론 이제 정상은 20입니다만 그 10배가 200이지만 두세 시간이 지나야 이제 가벼운 두통이 이제 시작되고, 심지어는 그거에 또 뭐 400이 한두 시간 내에 뭐 두통이 있고 뭐 이런 두통 거의 200에서 시작해서 800 정도가 돼야 이제 45분 메스꺼움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유추하는 것은 그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 CO2 농도가 이렇게 낮아진 게 아닌가라는 유추를 내놓으시지만은, 이 펜션을 제가 가본 곳은 아닙니다만은 이제 인터넷으로 많이 뒤져서 그 사이즈라든가 이런 걸 봤는데 상당히 넓은 공간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존에 보여왔던 뭐 연탄가스라든가 이런 걸로 좀 생을 마감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제 자동차에서 하는 이유가 이게 넓지가 않죠. 자동차라는 게. 그러니까 충분히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일산화탄소가 이제 빨리 퍼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이 뭐 크리스탈 펜션 같은 경우는 상당한 규모를 자랑을 하는 거를 제가 봐서, 그 안을 과연 그 많은 양 12월 달에 얼마의 농도로 틀어놨길래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세뇌당한 사람이 A를 받는다. 뭐 이게 저한테는 좀 무슨 신금을 울리는 글이어서 좀 가져왔는데, 제가 나름 조사를 해봤는데 당시 그때 무인 자동차를 2000 그때가 이제 17년 2018년도에 강릉에서 그 진행을 했더라고요. 아니 버스가 어떻게 무인으로 가냐고 보면 기지국에서 일종의 이제 빔 포밍이라는 거를 쏴줘서 이제 움직일 수가 있는데,
이 기지국이라는 것은 사실 이제 우후죽순으로 우리 곁에 이제 들어오는 것들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까 전에 오지랖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상태로 계속 기지국이 선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우리한테도 가까이 올 것이고 이제 오지랖 넓은 말씀을 이제 계속 드리는 부분이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보통 일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뭐 턴오프 TV 채널을 많이 보신 분들은 그리고 제 이제 뭐 요즘은 이제 카톡 해서 제가 처음에 그 팬데믹이 일어날 쯤에서는 이런 거를 썼죠. 뭐 5G is COVID 19이라는 아이디를 썼었고 그리고 뭐 하여튼 뭐 쭉 쓰다가 최근에는 이제 토션 웨이브라는 게 저의 카톡 이름이에요. 계속 이름이 바뀌어 왔어요. 사실 이렇게 이제 쓰는 이유가 있는데 예전에 이제 6.25 때죠. 저는 이제 저희 어머니 연세가 이제 상당히 많으셨기 때문에 이제 6.25를 겪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소미불을 덮은 그 집들은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뭔 얘기인가 봤더니 이게 뭐지? 어떻게 소미불이 뭐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총알이 있으면 그 일직선으로 나가면은 살상력이 떨어지죠. 떨어진다고.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회전을 준다고요. 사람 몸에 들어갔을 때 막 파헤치면서 안에 있는 장기를 다 그 상처를 내고 밖으로 이제 빠져나가게 하는 게 이제 살상력을 높이려고 회전 그리고 이제 속도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이 솜이라는 게 여기에 맞닿아 갖고 휘감기니까 얘네들이 막 많이 가지를 못하는 거야. 이게 솜 때문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야 사람을. 그래서 그때 뭐 빠치산이 됐든 아니면 뭐 누가 됐든 점령군이 됐든 이제 그 민간인한테 총을 막 난사했을 때 이 솜이불을 덮은 사람한테는 이 회전을 해갖고 솜이 다 여기 휘감겨 갖고 사람 몸을 뚫고 못 들어갔다고 합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이게 이제 뭐 구전으로 전해지는 얘기지만 어쨌든 이런 얘기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뭐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만은 뭐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많은데 제 생각을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만약에 이제 5G가 우리 주변에 이제 끝도 없이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안에서 사람이 잔다고 하면 빔포밍으로 이쪽으로 빛을 다 조사를 하고 최근에도 뭐 버스 기사님들 머리에 비면 이렇게 5G 아니 와이파이가 이렇게 다 설치가 돼 있어요. 이렇게 안테나가. 봐보세요. 버스 타보세요. 지하철 타보세요. 여기에 하루 종일 앉아갖고 운전을 하는 거예요. 버스를. 그러면 이 와이파이에 더군다나 이제 뭐 우리 몸에 들어있어서 안 되는 것들이 이제 들어있을 수 있는 게 마스크도 이제 그래핀으로 도포된 마스크를 이제 쓰게 되고 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뭐 생리대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이제 그래핀으로 도포가 되고 심지어는 이제 물도 이것을 정화하는데 그래핀을 이용하는 음모론의 하나겠지만은 이제 비행기에서 이제 뭐 뿌리는 것 중에 뭐 그래핀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 눈 때문에 그래서 제가 또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 카톡 아이디가 역대급 폭설이 온다라는 말을 한 게 자 3D 그 뭐 해갖고 뭐 나오는 글이 있어요. 그 그래핀에서 이제 뭐 눈을 만드는 과정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우리가 최소한 이렇게 잠을 잘 때 여기서 토션 웨이브장이라는 것이 이렇게 올라와 주면 여기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거 전에 뭐 많이 만들었습니다. 뭐 순지트라든가 아니면은
어, 이게 뭐죠? 여러 가지 제품들을 이용을 해서 이게 5G를 못 들어오게 하는 뭐 이런 것들을 해서 뭐 돌의 일종이었죠. 예,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뭐 했는데 가장 쉽고 가장 뭐라 그럴까. 그래서 이제 머리를 어떻게 썼냐. 사람들을 알게 모르게 도와야겠다 해서 그 댓글만 달면 방석을 선물로 주는 순지트 방석 이벤트를 했어요. 물론 택배비는 받았습니다. 이게 다 순지트 방석 이벤트를 해서 한 1000개 정도 나간 것 같아요. 1000개를 그러니까 무료로 드렸고 물론 이제 제가 선물로 많이 넣고 하는데 그리고 또 이제 진행했던 것이 뭐 여러 가지 쭉 있고 최근에는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지 이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른다 해서 제가 상당히 참 오지랖이 넓어서 이제 문제지만은 제가 이제 영상을 쭉 올린 것들을 보면 전부 이제 걱정 제일 크게 당했던 게 그 인육 판매업자 자 오원춘이라는 책을 쓰고 나서 제가 이것 때문에 아주 좀 그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그 사망케 한 뭐 국회의원 되겠다고 까불까불하는 놈한테 그놈이 이제 뭐 허위로 고소고발을 아침에 눈을 떠갖고 밤에 자기 전까지 하는 놈이었는데 그놈 때문에 당했고 자 그래서 아무튼 제가 그냥 조용히 살아가면 되는데 조용히 살아가자니 이 국가와 민족이 이게 전멸하겠다라는 아까 전에 A를 받은 사람일수록 세뇌를 잘 당한 사람이라는 증명이라는 그 마지막 문구를 보여드렸지만 이제 무섭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사라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한반에 3명인 곳도 있어요. 학교가 중학교 고등학교가 3명 과거에 상상도 못할 예전에는 한반에 뭐 50명이 초과해서 아예 그냥 그 서서 공부하는 애도 있었고 막 이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뭡니까 이제 3명 이것을 이제 학교라고 할 수 있을까? 근데 이것이 옳다고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뭐 저는 다른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 뭐 어떤 사람이 수도서울을 뭐 자신의 하나님께 봉헌하겠다 이런 말을 한 뒤로 쭉 이게 세뇌라는 게 이제 A를 받는다는 것은 이게 지금 CIA 뭐 이런 것들 다 보시면 C는 보기 때문에 눈알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눈알. I가 눈이잖아요. E, Y, E, I, C, I, A. 뭐 인텔리전스하면서 지들은 뭐 똑똑한 놈들이라는데 이 I도 E는 삼각형, Y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블랙 큐브. 지금 우리가 이 블랙 큐브 안으로 지금 빨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는 행위가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저는 몰라요. 근데 최소한 억울하게 뭐 목숨을 잃는 것은 방지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 이러다 보니까 뭐 금융도 있어서 잘 살게 해줘야 된다라는 그 마음이 너무 강한 나머지 제 모든 것을 쏟아붓고 오히려 지금 사람들한테 비난당하고 이런 게 생겼죠. 그 거짓말쟁이들 그 사기꾼들한테 인간이 악하다 이렇게 악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몸 안에는 특정한 물질이 뭐 저는 뭐 그냥 지오라고 할게요. 이게 뭐 뭔 약자인지 한번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이 들어온 이상 그리고 이제 뇌장벽 이제 뭐 BBB라고 하지만서도 BBB 블러드 브레인 베리얼 이게 이제 어떤 손상이 가 있는 상태에서 어떤 나노 크기 30 마이크로 나노 마이크로인가요? 그거는 이제 통과를 한다 그러죠. 이제 뇌하고 이것들이 결합됐을 때 어떤 극단적인 반응을 보일지 저는 몰라요. 그래서 이제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 최근에 제가 연락받은 거는 자꾸 충동을 느끼는 분이 있다. 좀 뭐 카톡도 왔지만은 자꾸 사람을 뭐 해치고 싶다. 이런 그 충동, 욕망에 사로잡힌 분이 순제트 전기장판에 자고 나서는 그런 것들이 사라졌다. 감사하다. 이런 것도 받았고, 제가 지어내는 얘기가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하여튼 뭐 말도 안 되는, 남이 들으면은 이거 전혀 말도 안 된다고 하겠지만은 이것이 과연 5G하고 아무런 연관이 없을까라고 보면 이제 장담을 못 하는 거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서든 좀 나누려고 하는 거고, 이제 반응이 있어요. 반응. 감사의 마음이 있고 너까지 게 별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별로라는 분들은 빨리 다 주세요. 저는 이제 연락이 오면 빨리빨리 달라 그래요. 다 돈을 돌려드릴 테니까 이제 감사의 마음이 있는 분만, 이게 시너지가 나올 겁니다. 시너지 효과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8순이 넘으셔서 80이 넘어서 그 위암, 이분이 이제 자꾸 그 순지트를 알리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자기가 위암에 젊었을 때 걸려서 위를 절제를 했는데 지금 건강하게 있단 말이죠.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분 표현은 그러니까 이게 다 순지트 덕이 아닌가라고 이제 저한테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이제 자신도 나누고 싶다. 우리 한번 십시일반 이런 마음을 같이 함께 해보자라고 해서 이 어르신하고 최근에 이런 것들이 대가 끊기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혹시 이런 그 순지트 기술을 배우고 싶거나 아니면 하신 분은 연락을 주시면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리든가 해서 제가 물론 가서 내려가서 해도 되는데, 지금 최근에 책도 쓰고 뭐 해야 되지만 살아 있어서는 안 되는 이제 사기꾼들을 좀 혼내주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놈들 이제 뭐 카바레 끈앞풀들이에요. 쓰레기들. 아무튼 뭐 그렇고,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게 뭐든지 지금 나왔던 내용은 저의 뇌피셜이 강하다라는 것을 이해 바라고, 하지만 155 ppm이라 그랬나요? 이게 건장한 청년들을 10명이 넘는 애를 사상자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2018년도에 있는 일이었고, 2019년도 10월 31일 날 중국 우한에서 벌어진 5G 테스트가 또 연달아서 생각났고, 또 대형 유람선에서 이제 여기서도 사용하는 게 이제 5G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무슨 코로 시작하는 병에 이제 팬데믹에 완전히 노출이 돼 갖고 뭐 어려움을 겪었고, 비행기 내에서도 이제 뭐 5G를 쓰는 곳에서 사람이 좀 안 좋게 되는 그런 것들을 봤기 때문에 이 연관성들을 전부 무시했다가는 안 되겠다 라는 생각하에서 지금 이와 같은 그 영상을 찍고 있고, 사람이 이제 아무리 그 최소한 누가 나를 해치는지, 이게 보면은 이제 도살장에 이제 끌려가는 그 동물들을 보면 옆에서는 죽어나가 자빠지는데, 이 동물들 무리는 내가 안 죽으니까 괜찮아 하면서 그냥, 물론 이제 벌벌 떨기는 합니다만은 아무런 그런 게 없죠. 이게 지금 우리가 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저는 보고 있어요. 그걸 이제 도살장소 증후군이라고 있어요. 놈 증후군이야. none of your business. 아무것도 네가 상관할 바 아니야. 저랑은 안 맞죠. 저는 오지랖이 넓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이놈 오늘 하루 종일 그 쓸데없는 얘기 떠들었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그래도 이 사람이 오지랖이 넓은 이유가 있었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이런 교육의 의무를 뭐 가기도 싫은 대학교도 억지로 갔습니다만은, 저는 어쨌든 다 제가 할 나름의 것은 했다고 봅니다. 뭐 심지어는 범인도 여러 차례 잡아갔고 뭐 표창장도 많이 받았고요. 뭐 자랑은 아닙니다만은. 그리고 무지한 인간들을 깨우기 위해서 방송에 나와서 지구가 평평하다라는 것도 얘기를 했고,
뭐 기타 등등 그동안 특히 이제 팬데믹과 관련돼서는 절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전쟁터에서 총알을 피하는 것만치 그것을 피해라라고 10년 전부터 뭐 심지어는 20년 전부터 떠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90% 이상이 무엇에 노출이 돼 있고 방법이 없다 이거죠. 방법이. 그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부터라도 내 몸을 내 몸 안에 이제 중금속 배출에 대한 얘기는 그동안 꾸준히 했는데 한번 고수를 좀 자주 뭐 이거 향이 실내 어쩌네 하는 분들은 그냥 안 드시면 되고 좀 한번 들어보셔야겠다는 드셔보시고 뭐 또 제올라이트라는 것이 있죠. 뭐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 너무나도 많아요. 그리고 몸에 야갈카리 산성도로 가갖고 지금 암이 폭발적으로 오른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그 산성도의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죠. 참 안타깝더라. 그러니까 저는 오지랖이 넓은데 사람들에게 꼭 도움이 됐으면 하는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놈이 그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잘 됐어요. 지금 3만이라는 구독자에서 지금 이제 9천 정도 되는데 좀 죄송한 말이지만은 이게 그래도 저는 한 3만 명은 살릴 수 있겠다라는 건방진 얘기죠. 저까짓 게 무슨 뭐 누굴 살리고 안 되겠죠. 하지만 최소한 지혜가 저는 있습니다. 지혜가. 남들이 다 음모론이라고 치부하는 것에 대한 이것을 해석해 나가는 능력이 있어요. 해석. 물론 이제 믿음이라는 것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사람을 믿자라고 해서 사기꾼들의 이제 반찬이 된 경우도 있겠지만 그분들은 좀 참아주시면은 아주 좋은 결과를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이것을 한번 좀 봐주시면 되고 아무튼 이런 팬데믹 세상에 팬데모닉 이 판이라는 게 뭔지 보세요. 반인반수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반인반수 할 때 다 난 거예요. Fry fan, F-R-Y, fan. 여기 이제 불소 코팅이 돼 있죠. 이런 거 단어 하나하나.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가 잘못 쓴 것 같은데, 이건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감사하고, 지금 거의 한 40분이라는 시간을 할애를 해주셔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뭐 자율주행이니 AI니 이런 것은 인구를 이제 감축하기 위한 디파퓰레이션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 아닌가. 그 코인 사기범 이현호가 저질렀던 약속을 빌미로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해서 돈을 빼앗은 이현호가 했던 짓과 똑같은 짓거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자, 음모론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하기 전에 최소한 한번 들여다는 봐요. 들여다. 저는 그래요. 누가 어떤 주장을 하면 한번 들여다는 봐야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코인 사기꾼 새끼들 꿰매 넘어갔을 때 제 얘기를 들으신 분이 있고 안 들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 내 알 바가 아니지만 이제 들어주신 분들은 제가 어떻게 해서든 간에 그런 이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건방진 얘기지만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아무튼 이제 요거 그 오지랖 넓은 방송 봐주셔서 감사하고 한번 생각은 해보십시오.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는지.